vs 며느리 대전. 생선으로 시작된 갈등의 충격적인 결말 -3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혹시 고부 갈등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라도? 오늘 가져온 사연은 정말 극적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생각해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생선이었어요. 그런데 결말이 정말 예상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처음에는 이런 시어머니 진짜 있구나 하면서 화가 나실 거고, 중간에는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나 하면서 답답하실 거고, 마지막에는 와, 완전 시원하다 하면서 통쾌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단순히 사연만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까지 함께 분석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30분 동안 이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사연의 주인공은 신혼 초기의 한 며느리분이에요. 편의상 이분을 A씨라고 부를게요.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전까지는 정말 행복한 커플이었대요. 남편 되신 분도 착하고 성실하고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 특히 시댁과의 관계는 연애할 때는 알 수가 없죠. A씨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는 정말 좋은 인상을 받으셨대요. 특히 시아버지분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해요. 시아버지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아세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집안일도 척척하시고 A씨가 오시면 직접 차도 타주시고 음식도 챙겨주시고, 우리 며느리 될 분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A씨가 그때 생각하기를, 아, 이 집은 정말 괜찮겠구나. 시아버지가 저렇게 개방적이고 자상하시니까 시어머니도 비슷하실 거야. 그리고 아들도 저렇게 착한데 어머니가 나쁠 리가 없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시어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첫 번째로 느낀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차별이었어요. 시아버지한테는 여전히 친절하게 대하시는데 A씨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한테는 오늘 피곤하시죠? 뭐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A씨한테는 왔어? 이게 전부였대요. 그리고 아들, 즉 A씨의 남편에 대한 편애가 정말 심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아들 옷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빨아주시고 심지어 아들이 감기만 걸려도 온 집안이 난리였대요. 반면에 A씨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적대적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뭐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참으셨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A씨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임신 2개월 차였는데 입덧이 정말 심했대요. 여러분 중에 임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덧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A씨의 경우에는 특히 냄새에 민감해졌어요.
그 중에서도 비린내에 가장 민감했다고 해요. 생선 냄새만 맡아도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필 남편이 생선을 좋아했어요. 특히 생선구이, 생선조림 이런 걸 정말 좋아했대요. 임신 전에는 A씨도 생선을 잘 먹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니까 자주 해주기도 했고. 근데 임신하고 나서는 정말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A씨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요즘 입덧 때문에 생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당분간은 생선 요리하지 말까? 남편은 당연히 이해해줬어요. 정말 좋은 남편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들이 말씀드렸거나 아니면 시댁에 갔을 때 우연히 들으셨거나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셨대요.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해. 이거 들으면서 A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며느리가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아들 밥이에요? A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의 식사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서럽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행동에 나서신 거예요. 갑자기 시댁에서 생선 요리를 해서 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생선 못 먹어서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생선구이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A씨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했겠죠? 시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남편이 다 먹었지만 그래도 집 안에 비린내가 남아있으니까 A씨는 하루 종일 고생했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생선조림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 주에는 매운탕을 끓여서 보내주셨어요. 매주 다른 생선 요리를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A씨 말로는 시어머니가 생선 요리를 가져올 때마다 자신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셨대요. 마치 얼마나 힘들어하나 보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A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A씨가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대요. 임신 기간 내내 이런 식으로 힘들게 지내다가 드디어 출산 날이 왔어요. 출산할 때 시어머니도 병원에 오셨어요. 남편과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A씨가 진통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저녁은 누가 해줘. 나는 여기서 지켜봐야 하는데 집에 가서 밥 해줄 사람이 없네. 아니, 지금 며느리가 진통으로 죽을 만큼 아파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게 아들 저녁 밥이라고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어머니, 제가 나가서 뭐라도 사 먹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만 하셨대요. A씨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이 아이를 낳으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관심은 온통 아들 밥에만 가 있으니까 정말 서럽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A씨는 출산대라서 시어머니도 긴장하셔서 그러시는 거겠지.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하고 넘어가려고 했대요. 다행히 출산은 무사히 끝났어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시어머니도 손자가 태어나니까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제 손자도 생겼으니까 시어머니가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사건이 출산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요. A씨가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인을 보니까 시어머니셨어요. 뭔가 했더니 생선이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양의 생선들이었어요. 고등어, 삼치, 갈치, 조기. 정말 다양한 생선들이 한 박스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 메모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산후에 생선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세요. 우리 아들도 생선 좋아하니까 자주 해주세요. 특히 미역국에 생선 넣어서 끓이면 산모에게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A씨가 이 메모를 읽었을 때의 심정.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출산 직후라서 몸도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비린내 나는 생선들을 손질하고 요리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것도 한 박스 가득이나. 더구나 입덧은 출산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생선 냄새에 민감한 상태였거든요. A씨가 이 상황을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가 보내주신 건데. 남편도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지금 당신이 몸조리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걸 보내시면 어떡해? 그때 A씨가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됐대요. 아, 이제 확실해. 이건 진짜 의도적이야.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산 일주일 후에 생선 한 박스를 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산후조리 중인 사람이 생선을 손질하고 요리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그 사람이 임신 기간 내내 생선 냄새 때문에 고생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악의적이었어요. A씨는 그때 정말 서럽고 화가 났다고 해요. 동시에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의 반응이 정말 중요했어요. A씨의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정말 화가 났대요. 평소에는 정말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때만큼은 정말 빡쳤다고 해요. 이건 아니야. 아무리 우리 엄마라고 해도 이건 정말 아니야. 남편이 A씨한테 말했어요.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지금 제 아내가 산후조리 중인데 생선을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임신 중에 생선 냄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뭔 소리야. 산후에 생선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너 생선 좋아하잖아. 며느리가 해줘야지. 누가 해줘? 어머니, 제가 하면 되잖아요. 아내가 지금 몸조리해야 하는데. 남자가 뭘 안다고. 여자가 해야 제맛이 나지. 이 대화를 들은 A씨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남편이 아무리 설명해도 시어머니는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나약하다. 우리 때는 산후에도 집안일 다 했다. 이런 말씀만 하셨다고 해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고민이 많았대요. 어머니와 직접적으로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때 남편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기야, 우리 생선조림해서 정말 맛있게 먹는 영상 찍자. A씨가 뭔 소리야? 했더니 남편이 설명해줬어요. 우리가 정말 맛있게 생선 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어머니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생선 때문에 힘들어하길 바랐는데 오히려 우리가 즐겁게 잘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생선조림을 만들었어요. 물론 A씨는 여전히 냄새 때문에 힘들었지만 남편을 위해 참았어요.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영상을 찍었대요. 와, 어머님이 보내주신 생선으로 조림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신선한 생선은 처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우리 아기도 엄마가 생선 많이 먹어서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행복해 보이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시어머니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며느리가 생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들이 엄마 편을 들어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부부가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된 거니까요. 더구나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일하고 말하는 모습까지 봤으니까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그래, 맛있게 잘 먹어라. 짧고 건조한 답장이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생선 택배가 뚝 끊긴 거예요. 매주 보내시던 생선 요리가 갑자기 오지 않게 된 거예요. A씨와 남편이 우와, 이 방법이 통했구나. 하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남편의 작전이 성공한 거죠. 시어머니의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직접적으로 시어머니와 싸우지도 않으면서 아내를 보호하고 시어머니의 괴롭힘까지 막은 정말 똑똑한 방법이었어요. A씨는 이때 우리 남편이 정말 든든하구나 하고 느꼈대요. 며칠 동안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갔어요. 생선 공격도 멈췄고 시어머니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A씨는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예요. 어느 날 시댁에 할머니가 오셨어요. 남편의 할머니, 즉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세요. 할머니는 평소에 멀리 사시는 분이라서 자주 오시지는 않았는데 증손자 얼굴을 보러 오신 거였어요. 할머니가 며칠 머무시면서 그동안의 상황을 다 들으셨어요. 시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이야기했겠죠. 아마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까다로워요. 임신했다고 생선도 못 먹는다고 하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남편한테도 따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 봐요. 남편이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대요. 엄마가 아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출산 직후에도 생선을 보내신 일까지.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셨대요. 뭐라고? 출산 일주일 후에 생선 한 박스를 보냈다고?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불러서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정말 며느리가 출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생선을 보냈니? 시어머니가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산후에 생선이 몸에 좋다고 했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더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며느리가 임신 중에 입덧 때문에 생선 냄새도 못 맡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계속 생선 요리를 해서 보냈다고? 시어머니가 점점 말문이 막혔대요. 할머니가 계속 추궁하셨거든요. 그럼 정말로 며느리 건강을 생각해서 한 일이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니? 시어머니가 결국 솔직하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냥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제멋대로라서 좀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호되게 꾸짖으셨대요. 교육.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며느리를 교육한다고? 그게 교육이니? 괴롭힘이니? 그리고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괴롭히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시어머니가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바로 말을 끊으셨어요. 요즘이고 옛날이고가 중요하니? 사람을 괴롭히는 게 언제는 옳았니? 정말 멋진 할머니시죠? 그리고 할머니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 증손자 아빠가 생선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좋아. 내가 정말 특별한 생선을 보내줄게. 이때 할머니의 표정이 정말 의미심장했대요. 며칠 후 시어머니 집에 할머니가 보낸 태.